네, 안녕하십니까. 중앙TV연구원의 이정우입니다. 복서적인 날인데요. 마음은 다 여기 말고 딴 데 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지금 발표하게 돼서 마음이 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게임법 개정이라는 방향인데요. 사실 앞에 앙장 변호사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하시면 제가 할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잘 넘기셔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빠른 시간에 쟁점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전 세계에 유의가 없는 이런 나라에 있는 게 게임법입니다. 게임할 진행이 하나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정 방향 이야기할 때 먼저 과연 게임법이 필요한가? 근데 없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일단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게임 산업 진흥이다 보니까 역시 게임 산업, 게임 업계의 어떤 이익 추구와 관련돼서 아마 정부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부작용을 대비해서 아마 이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게임법이 없더라도 이름부터 게임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게임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일 뿐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건전한 게임을 보시면 목적으로 건전한 게임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전함에 방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규제들 중에 법을 보니까 목적은 이용자 보호, 권익 보호라는 게 있는데 실제 해당 조문상에 우리 법정에 정말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규정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최근에 학령 아이템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여기서 볼 때 이용자들의 이익 보호, 그 다음에 권익 보호, 지금까지 모든 게임 업계에 많은 것들이 그런 거 연결되어 있는데 게임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게임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서 개정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도적 이유입니다. 크게 보면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분야, 일단 문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권익 향상, 건전한 게임 문화, 환경 방향 것 이게 최종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내용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몇 차례 개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마도 거의 전국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그때 지금까지 개정 현황이 등급 분류 개선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새로운 환경, 게임 환경 속에서 과연 이런 규제들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신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규제들이 실제 게임 제작 환경이나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전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견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실용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실제 내용들은 다들 많은 의견을 모으셔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법률 측에서 입법 목적이 충실한 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사 현실 보양, 제도 정비, 그 다음에 자율규정을 지속하기, 그 다음에 과잉 중복적 행정제재 처분 등을 정비한다가 큰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절한 건지는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과연 당겨져야 되는 것이냐, 당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당겼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법률명을 개정해봐야겠다. 지금 게임산 진행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 진행이나 법률이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진행은 없고 규제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 규제가 법률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산업진흥 쪽에만 모여져 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양한 법률문을 바꾸는 게 뭐 중요하냐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법률명도 그 내용과 조금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게임 문화진흥과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떠냐. 네. 어떻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뭐 좋은 이름이 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됐습니다. 게임은 문화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상품입니다. 게임의 문화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이미 그냥 다른 법률에 이미 게임은 문화산업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게임이 문화상품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법률명 그리고 기타 정책 내용에서 게임이 문화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법, 그 다음에 게임 산업계가 하는 가장 큰 발전된 가장 큰 극복과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다 이야기 극복입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게임에 대한 진정한 발전, 산업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먼저 게임의 문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목적 규정이나 정의 규정, 그 다음에 게임의 향유권, 그 다음에 이와 들어서 가정의 역할, 국가 정책 책임, 사업자 역할의 책임, 이용자 권리의 책임 등등이 골고루게 근데 정치 규정에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을 보시면 원래 현행은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은 많이 조성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어떤 빼서하고 상관이 없고 이제 공격적인 어떤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게임 문화 확률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보장해서 게임 산업 발전에 이바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게임의 문화 정성을 일단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게임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우리 게임법 입법 연역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법이 유기장, 공유위생법 사실 기계였거든요. 그러다가 원반 규정 게임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근데 예전에 게임장에서의 기기와 온라인상의 컨텐츠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하나로 만들어서 믹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있어서 실제 저 법정에서는 혼돈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돼서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와 기기. 그래서 기기는 게임 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기가 아닌 경우는 근데 게임 컨텐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이것 역시 등급 분류나 기타 규제도 그것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게임물이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은 사실은 전통의 유기장어법, 유기장법, 예컨대 공인생 등 옛날 기기에서 나왔던 개념을 쓰다 보니까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지칭했던 것이고요. 약간 이상합니다. 원래는 사행성은 있다 없다의 개념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등급 불러주면 정도의 문제로 들어왔어요. 원래 있으면 원래 사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있으면 불구하고 그래도 내줘야겠다. 그래서 정도에서 등급부에서 사행성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재단은 들어왔죠. 거기서 일단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행성 게임을 게임이 아니다 선언 이상은 사행성 게임을 게임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게임물에 사행성 하기는 모르겠으나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규정 자체는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임 사회에 대한 사업 안에 책임을 전환하면 되지 사전 등급부에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급부에서 빼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충 조문은 이렇게 한번 바꿔왔습니다. 게임, 컨텐츠, 게임물. 컨텐츠와 게임물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문화 36번을 한번
어떤 선언적인 어떤 표시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권리입니다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 역할책이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게임 이용자 청소년, 특히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그 청소년 문제가 결국 뭐냐, 청소년의 게임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뭐 하는 것이냐는 뜻입니다. 가정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선적으로 일단 넣어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밑에 빠르네요. 그 다음에 국가 시간가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밑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과는 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밖에 이렇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게임 산업, 콘텐츠 산업 등등에서 전자상거래를 비추면 국가 부재,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선언적으로 마지막 사망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 역할 책임 되게 중요합니다. 역시 근거 중에 필요하다라고 될 것이고 특히 게임 연재 권익보, 그 다음에 분조대 등에 노력해야 됩니다. 두 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빠진 것 중에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이용자는 우리 현행법에는 그냥 뭘 하는 사람이니까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용자들은 뭘 해야 되냐? 이 게임을 이용을 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발전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이 문제, 여기 밑에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아래 부분입니다. 오로지 사업자의 책임만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뭐죠? 이용자가 하면 도박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책임의 분산을 측면에서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율규제라고 형태로 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서로 책임을 분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등급분류 개선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습니다. 아마 다른 여러 자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표 자리, 도서관 자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 등급분류 일단 그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 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뭐 예전에 게임의 역할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업 관리다. 이게 이제 뭐 게임 위원장님께서 항상 게임 물 관리 하시거든요. 네. 물 관리는 사후에 관리하셔야 되고 사전에 관리하시면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실 필요 없고 필터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체 등급 관리, 자율규제 준수 등이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콘텐츠 내용과 게임 기기적, 게임 무료 심의를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이겁니다. 게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게임 역할은 결국 사용성 감시에 따라서고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 가해자의 재평가하는 그런 측면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역할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정은 규제 기한성보다는 게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업 발생을 강조한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 관리 역할이 뭔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급 분류 재개정인데요. 등급분류에서 현재 뭐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 있습니다. 등급분류는 업계에서는 사전 등급분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공인 다 협력체 참여해서 이 규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인데 이건 아마 뭐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컨텐츠와 게임의 분리입니다. 등급분리에서도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는 현행은 4단계입니다. 구조인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현재 전체 이용을 제외하고는 현재 법무의 표시는 시비선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용 불가형 처되어 있습니다. 이용 불가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게임 사업자한테. 그럼 통과가 되면 사업자가 바로 책임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작위가 뭐 협의적 문제인데 부작위가 명물하든 진정 부작위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이용
근데 제공을 하면 뭡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이용과 12세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 15세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이렇게 제공, 말만 바꾸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하지만 여기는 사업자 부작용이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부준정 부작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뭘 따져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 같은 당에서 책임이 뭐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그냥 4단계에서 혹시나 자체 등록부에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단계에, 근데 뭐 6세, 8세 뭐 이런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유는 결국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주면 결국 사업자의 책임 부담은 들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책임, 사업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물 조문을 없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즘 남아있는 사행성 확인하기도 있습니다. 현재 사행성 게임물 확인은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 원래 원칙은 심의 프로세스에 넣지 말자는 뜻입니다. 심의에 들어가서 근데 게임이가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항상 이거는 항상 소송거리거든요. 항상 게임이 항상 소송에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지더라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하자. 심의 이전 단계에서 사전에 형식 심사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자율규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 있다면 자율규제 연습을 하게 하자 주체가 됩니다. 게임 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기 문제는 문제입니다. 통과가 되면 그때 비로소 심의 과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는 등급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전에 이걸 빼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규정이 여전히 현재 게임의 규정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게임 물 자체에 대한 내용부터 완전히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 물, 게임에서 사용할 때 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2단계 체계에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기술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통과되지 않으면 등급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온 게임은 어떻게 되냐? 사특보를 들어갑니다. 사행성 유기에 준해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하지만 이제 여전히 게임 물, 기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의 생각인데, 현재 설사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배를 듣는다, 뭐 이런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사관이 어렵다.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 정지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충분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박탈하든가 하는 형태가 더 낫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대상은 그 사업자뿐만 아니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종업원들, 기타 관련 기관들도 같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동 책임이 되죠. 그렇다면 더 잘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내용 수정 신고라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제가 형사법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수정 신고를 할 그 기간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근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건을 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게임법 32조가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순한 등급 구분의 문제, 등급 분류의 문제를 형사로 형벌로 처벌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과연 형벌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불법 게임물과 약간 등급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등급 분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인데 정보 제공에 약간 흠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거는 형벌 부과의 원칙에서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뜻에서 내용 수정 신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예외비로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율등급제 등급에서 이제 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자율등급제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자체 등급로 사업자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 위탁 분류 등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천불 게임에서는 여전히 게임위가 일단 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역시 사전 등급 분류이거든요. 전에 교육하시네. 이걸 4호로 가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체 등급 분류를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정보 제공형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일단 필요한 것이고요. 게임은 일단 그것을 4, 5 시면 형태로 전환하자. 제가 근데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보다 보면 일단 가능할 것이다 라고 될 것이고, 다만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이것을 협력해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게임에서 직접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사업자가 직접 하고 준수협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하냐에 주체에 대한 문제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전체 게임, 건전한 게임보다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는 개선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게임법, 그 다음에 게임가 등급에서 관리원에게 넘어왔을 때 가장 기본 원칙은 민간 이해 원칙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가는 방향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쭉 옆에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조금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기를 정착하기 위한 것들에서 제일 문제는 결국은 믿을 수 있냐, 실효성이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자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똑같습니다. 잘 못 지키면 엄격하게 제재하자. 이건데 단가 지칙을 동시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자유를 말고 자유일 때 야구 이야기하죠. 준사자의 경우에 적작이 있냐.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유를 주제 적의 평가 보고 이게 이제 게임하고 문화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같습니다. 법위반 게임에 대한 서비스 제한 및 광고 제한. 그 다음에 법위반 사실 공평의 조치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나무도 아니고요. 이미 다른 법률에도 이런 유사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컨대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일부러 가능합니다. 이 조치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자유제에서 민간협의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진 부분이 결국 문제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입니다. 이 게임의 금연 조정은 콘텐츠 금연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콘텐츠 금연 조정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게임에 대한 문제니까 굳이 별로 가지 말고 떼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많으면 그냥 떼서 별도의 조문에 게임법에 넣어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결국 게임 이용자의 의사가 이런 게임법 규제 전반 진행에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간 협의체에서 이용자들 의견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지금 현재 있는 이용자 보호센터들 기타 기관도 있을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조금 지금 간척자기에 대한 의문에 조금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아이템 거래 되면 예전에 아이템 거래라고 하는 게 딱 이겁니다. 양성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이템 거래 자체가 바로 사행성 조장이다. 이게 같이 성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냐 아니냐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 판결이 나왔고요. 웹보드는 안 되고 RPG는 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전의 검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가해서 아이템 거래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아이템 거래 이쪽 이걸 환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이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게임보상에서 사회적 조장을 위해서 만약 환정을 차단할 수 있다면 아이템 거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게임 아이템 마켓을 만들어 보는 것. 이거는 게임 제작사에도 매력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막혀있는 시장이 이거는 환전이다. 사행성이다. 그랬죠. 아웃풋에 대한 거래는
관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재생산이 되어 있는 마켓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뭐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몇 부대면 아웃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벌써 관절이다라고 관절권 이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 막연한 것인데 이게 인정이 되면 안 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제 라인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불법 관절인지 아닌지. 그걸 잘 체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국가공인. 그래서 가식입니다만 이미 우리나라 전자거래법, 전자거래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많은 어떤 절차들, 규정을 잘 지키면 이 낚시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불법 거래, 아이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차단 장치, 감독 장치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결국 나라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거래, 이용자한테는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수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가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제수단의 결제 기간을 선택하고 제한적으로 만들어주면 일단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된 부분을 좀 비상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된다면 검역기가 번시 파괴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 작업장애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고, 이건 물론 누가 컨트롤 해야 되겠죠. 누가 중점적으로 컨트롤 사고가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미디어가 될지 선조가 될지 문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거 완전 다 해보면 다 오는 문제예요. 네, 다음입니다.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임 관련적 전상 위반인데요. 역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쩌면 규제, 영업전상도 게임 장내에서의 공간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 게임에도 투영되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는 뜻이고요. 지금 옛날에 게임 장은 공간에서의 영업 자격을 주는 상황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게임 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조치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차단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구현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개척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마치 틀린 주제예요. 주제 상황으로. 네. 틀리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한 체제, 영업 제한 아니고 컨텐츠는 서비스한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등록권을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당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면 되는데 전체 10개 서비스를 다 중단해야 되는 거죠. 왜? 영업 적자가 다 때려져요. 그럼 게임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해당 컨텐츠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단으로 충분하다. 옛날에는 해당 공간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 정지가 가능했는데 온라인상 이 서비스 상황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공간이 틀립니다. 그런데 전체 공간을 다 회사에다가 영업자한테는 적절하지 않다. 분리했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라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라면이 문제된다고 해서 그 라면에서 전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라면에 대한 횟수 조치, 판매 금지, 기타 과징 금지를 하는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도 역시 게임 특성에 맞게 한 정도에서의 팽개 체제라고 하는지 조금 개편적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해사업자의 관계 정립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개념법에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자체적인 분류와 관련돼서 이제 이용자 이용가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법이 있으니까 결국 해사업자 국내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로 서비스 할 때는 해외는 왜냐면 이런 게임법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해버리면 게임법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사업자는 속지주의만 조치받지만 국내 사업자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제출을 다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약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라고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상호주의 표시는 다른 법에도 물론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벌칙 등의 정비인데요. 현재 벌칙 조항들이 행정지대지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등급 분류와 정보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행정제재, 과징금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형벌은 예컨대 불법 정보, 예컨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규정은 형사처벌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컨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 이율화시키는 것이 힘심은 중복 규제, 가행처벌 문제를 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